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8월 21일 목요일 새벽 12시 30분 경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 방송을 켜게 된 이유는 오늘 낮 시간에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고, 또 이제 제 유튜브를 이병철 TV 사이다를 이제 개설한 마당에, 제가 사실은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오고 학위과정은 서울대학교 경제학을 했고, 또 재경행시를 차석으로 붙었고, 평생 사실은 제가 변호사지만 법 공부보다는 경제, 경영 공부와 실무를 10배는 더 많이 했습니다. 중국과 많은 사업도 또 했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0년간 제가 공부하고 또 겪어왔던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정립된 저의 경제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경제학 교수들처럼 미국 가서 미국 경제학만, 그것도 아주 일부, 시카고 학파면 시카고 학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지엽적인 것 일부, 그런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오른쪽으로는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 가장 유명하죠. 그 스승인 하이에크의 스승인 미제스, 그리고 최근에 시카고 학파 위대한 여러 교수님들의 이론과 사상도 많이 공부를 했고, 너무 지역적인 데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넓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그 관심을 많이 둬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또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맡게 되는 정부가 또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또 왼쪽으로는 마르크스 경제학, 마르크스 레닌주의, 레닌의 경제학, 레닌의 대표적인 제국주의론, 현재 트럼프가 하는 이 깡패적인 이런 경제 운용 전략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레닌이 살았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지기 전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졌고, 레닌은 그 1차 세계 대전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민지 쟁탈전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이 전쟁에 참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러시아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러시아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임페리얼리즘, 이 제국주의론을 발간을 하게 됐죠. 이런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경제의 시각에서 지금 트럼프의 세계 전략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도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좌파 경제학, 우파 경제학,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그리고 세계 경제, 또 경제는 정치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경제가 하부구조면 정치는 상부구조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하부구조가 무너지면 그 집은 폭삭 주저앉고 그 국가와 정권이 붕괴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정확하게 정치,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여하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의 성공, 실패,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대단히 저는 이상한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분은 제하고 마찬가지로 서울대 경제학과 저보다 몇 해 후배인데요. 재경형 씨도 제 후배고, 그래서 정통 관료 출신이죠. 기재부 차관도 했고. 그런데 이분이 경제 전체를 지금 책임지는 사령탑이죠.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거기서 지금 전 국민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지난 3주 전에 한미 간에 합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관세협정, 그것이 이번 양국 정상 간에 구체적인 문서화 작업을 하고 양국 간의 기명낙인, 그래서 효력이 발생될 것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의 주둔비 협정이나 우리 대한민국 그 군사비를 정액하라는 요구, 그리고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적 유연성, 이런 것이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될 거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늘 언론에 한 말은 관세 협상은 이번에 안 달았으면 좋겠다. 이미 그거는 지난 협상 때 합의가 됐다라는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1월 달부터 이 트럼프 정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심각한 미국 경제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전략을 세웠느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왔고, 그 보고서가 미란 보고서입니다. 미란 보고서. 미란이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경제 핵심 참모고, 지난주에 미 연준, FRB죠. FRB, Federal Reserve Bureau, 그 우리로 하면은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그 미 연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파월 의장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파월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고의 경제 참모인 미란을 연준의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고, 미란이 만든 그 보고서가 지금 트럼프가 보이는 깡패적인 이런 정책, 제국주의처럼 보이는 이 정책의 모든 전략은 그 미란 보고서에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뭐냐?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달러를 찍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찍어냈던 미 재무성이 발행하는 국채도 더 이상 찍어낼 수 없다. 빚이 너무 많다. 미국이 전 세계에 찍어낸, 그래서 그 국채를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도 일본도 많이 보유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라고 하죠. 4천억 불 중에 약 3천억 불은 달러가 아니고, 달러 들고 있으면 이자가 안 생기니까 미 재무성이 발행한 국채, 10년 만기, 30년 만기 이런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3천억 불 정도. 그런데 중국, 일본은 뭐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그 국채에 대한 미국이 1년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만 1,400조입니다. 한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 1조 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가 채 안 되죠. 우리나라 2년 예산보다 많은 돈인 1,400조를 각 나라에, 우리나라에도 그 국채에 대한 이자로 미국 정부가 줘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요. 달러를 계속 찍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그러니까 음을 발행해서 음으로 막아내는 돌려막기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 미국의 그 부채, 빚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는 빚을 찍어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 적자는 또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유럽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데
미국 기업들이 제조해가지고 외국에 팔아먹는 거는 너무나 적다. 첨단 산업만 있다. 제조업은 다 망했다. 조선자동차 전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빚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방비가 1년에 1000조 정도 든다고 해서 천조국이죠. 천조국. 미 국방비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 한국 니네들이 주한미군 주둔비 많이 내라. 국방비 왕창 올려라. 유럽도 그 국방비 2배 올려라. 이게 전부 미란 보고서에 있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부구조인 경제, 미국 경제가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계속 미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면 동시에 이자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지난 몇 달 전에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100몇십 % 때리니까 중국이 보복을 위해서 미 국채를 대량 매도했죠. 국채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미국 금융시장의 이자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하고 다시 좋게 지내자. 자, 이런 미국 금융시장의 금리가 폭등하면은 미국 경제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채의 문제가 실물 경제와 이렇게 바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채를 빚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란 보고서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국이라든가 이런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고리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3천억 불의 미 국채를 그냥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어떻게? 만기가 10년에서 30년 정도, 10년몰, 30년몰 짜리로 갖고 있는데 만기를 100년짜리로 바꾸자. 100년 후에 갚는다. 이거는 안 갚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이자는 0%. 예. 그러면 원금도 안 갚는 셈이고 이자는 안 주니까 미국의 빚은 그냥 없어진다. 네. 그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전술로 때리고 있는 게 이란에 대한 기습적인 그 전략적 폭격,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 동맹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소위 상호 관세를 하지만 일반 관세를 폭력적으로 때리고 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또 트럼프는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에게 바이든 정부 때 줬던 보조금, 미국에 공장 지으면 보조금 준다. 그 보조금 대신 대가를 또 내놔라. 삼성전자의 지분을 내놔라. 라는 거죠. 와, 정말 황당합니다. 자,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거는 그야말로 제국주의의 폭력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미국의 빚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에 있고, 또 엄청난 무역 적자 때문에 발생된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그러한 가난, 왜? 그 제조업이 붕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근본적으로 백인 중심으로 제조업을 살리고 강한 실물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서 트럼프 전략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31일 날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이 잘 됐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됐다고 홍보했고 미국은 완전히 거꾸로 홍보를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국이 3,500억 불을 현금으로 미국에게 갖다 바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반도체를 지을 건지 AI 공장을 지을 건지 뭘 할 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의 90%는 미국이 먹는 거고 나머지 10% 정도 한국에 주겠다. 엄청난 발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혀 180도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는 거는 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뭐 대출이다, 무슨 재투자다,
재투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한다, 공장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 땅, 공장 건물 이런 부동산은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죠. 미국의 백인 또 미국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생긴다. 그건 미국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미국 현지에 그 법인세를 내는 건 미국이 좋은 거죠. 나머지 남아있는 세후 순이익은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해외에 대한 직접 투자 FDI입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런데 그렇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다, 별도. 네. 그것 말고 현금으로 3,500억 불, 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80%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와라. 이게 트럼프의 요구라는 것이고, 우리는 전혀 거꾸로 5%만 주면 되고 나머지는 안 줘도 된다. 백악관은 한국 정부의 설명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며칠 후로 한미 정상회담은 다가왔고,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점점 언론이 질문이 쏟아지자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 관세 협상 그걸 문서화하고 이런 거 안 하면 좋겠다 라는 엉뚱한 소리를 시작했다. 저는 이 발언이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자. 양국 간에 너무 차이가 크고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알면은 뒤집어진다. 이런 속 배경이 있다. 이것을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양국 정상이 문서화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발언을 슬쩍 흘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거의 90%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도 국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트럼프가 제국주의적인 미국의 그런 심각한 경제난이 있습니다. 그런 건 동맹국과 충실한 어떤 협상과 그런 동의하에 지금 WTO 체제 또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라는 자유주의, 자유무역의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의 경제도 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지 폭력적인 제국주의적 정책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또 비슷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른 나라들이 연대해서 그야말로 신식민지 연대가 신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방식으로 전 세계가 흘러간다면 이것은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행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해야 전 세계가 같이 발전해 왔다. 미국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대통령실도 국민들께 더 솔직하게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전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트럼프 제국주의와 싸우거나 또는 협상하거나 또는 동맹국으로서 서로 상조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민주 시민은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한 말이죠. 후원은 민주공화국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